안녕하세요. 한자서당 훈장입니다. 고전 한자 속에 들어있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전쟁 시리즈 진나라 육국전쟁 정복기 일부입니다. 그들의 생애와 역사 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들이 남긴 역사적 교훈과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원전 259년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함양의 거리를 스치던 어느 정월날, 한 작은 저택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의 이름은 등이었다. 훗날 그는 진나라의 핵심 관직인 내사에 오르며 역사의 내사 등으로 새겨지게 되지만 아직은 그저 가문의 후계자로서의 유년을 보낼 뿐이었다. 등의 집안은 대대로 진 왕실의 문서와 법령 초안을 관리하는 문관 가문으로 권력의 중심부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지만 국가의 체계와 법치의 뼈대를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 할아버지는 왕실 서고에서 평생을 보내며 옛 법령을 정리하고 왕의 명령을 기록하는 데 헌신했으며 그 아버지 역시 그 길을 이어받아 매일 죽간에 먹을 칠하며 세상의 질서를 새겼다. 이 가문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묵묵히 붓을 쥐고 사실을 보존하는 데 만족했지만 때때로 왕의 변덕스러운 결정으로 인해 가문 전체가 위협받기도 했다. 등의 어머니는 온화한 여인으로 집안일을 돌보며 아이를 키웠고 그녀의 눈빛에는 늘 시대의 불안이 스며들어 있었다. 왜냐하면 치룽이 서로를 물어뜯는 전국시대의 혼란이 언제든 이 작은 저택을 삼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등은 태어날 때부터 그 혼란의 한복판에 놓여 있었다. 진나라는 가장 강한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주변 나라들의 끝없는 도전과 내부의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진나라와 조나라의 장평대전은 이미 3년째 이어지고 있었다. 양측은 수십만 대군을 동원해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치열한 소모전을 벌이고 있었다. 진나라의 군사는 수십만에 달했지만 조나라의 명장 연파의 뛰어난 방어술에 막혀 좀처럼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이 전쟁은 진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고 모든 백성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지켜보고 있었다. 등의 아버지는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아이가 태어난 이 해는 왕자 영정이 태어난 해이기도 하구나. 같은 정월에 태어났으니 어쩌면 그 운명이 얽힐지도 모르겠도다. 아버지의 그 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왕실 문서를 다루다 보니 왕자의 탄생 소식을 일찍 접했고 그 속에서 진나라의 미래를 가늠하려 애썼다. 등의 유년기는 그런 아버지의 엄격한 가르침 아래 흘러갔다. 아버지는 매일 저녁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등아 칼보다 먹이 천하를 더 오래 다스린다. 권력의 그림자를 밟지 말고 우리는 법과 체계의 증언자로 살아야 할 운명이다. 왕의 결정이 옳든 그르든 우리는 그것을 솔직히 기록할 뿐 그 안으로 깊이 파고들지 말아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는 젊었을 적 왕실의 권력 투쟁을 목격하며 가까운 벗을 잃은 아픈 기억이 있었다. 그 벗은 왕의 측근이 되려다 배신당해 목숨을 잃었고 아버지는 그 일을 평생 후회하며 아이에게 조심스러운 삶을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은 후의 내사 등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가 단순한 군인이나 관료를 넘어 신중하고 현명한 인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권력의 위험성과 사람을 믿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쳤고 이는 내사 등이 후에 진나라의 통일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면서도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
등은 그런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세상을 배웠다. 아버지가 왕실 문서를 정리할 때 아이는 몰래 곁에 앉아 주간을 훔쳐보곤 했다. 그 주간들에는 상황의 변법 내용부터 육국의 지리와 풍속 그리고 끝없는 전쟁의 기록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다. 등은 그 속에서 인간의 야망이 어떻게 나라를 세우고 무너뜨리는지 깨달았고 호기심이 싹 텄다. 아버지, 왜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나요? 진나라가 모든 걸 이기면 평화가 오지 않을까요? 등이 물으면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평화는 쉽게 오지 않는다, 등아. 승리는 새로운 다툼을 부르고 패배는 복수를 낳는다. 너는 그 모든 걸 보며 법과 행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라. 그게 우리의 역할이다. 이 대화들은 등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침묵을 좋아했고 서고에 쌓인 주간들을 탐독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여느 아이들처럼 칼을 휘두르며 장수가 되려 하지 않고 대신 책 속에서 정세를 읽는 법을 익혔다. 그의 눈은 냉철해졌고 마음속에는 조국이 평화를 얻기를 바라는 소박한 염원이 자리 잡았다. 자신이 기록하는 역사가 더 이상 피로 물들지 않기를, 그리고 무력보다 정치적 압박과 행정력으로 세상을 안정시키기를. 하지만 유년기의 등은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그 염원을 지키기 어려웠다. 이웃나라와의 전쟁 소식이 매일 들려왔고 함양 거리에는 병사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한 번은 등이 집 근처에서 전쟁 포로를 본 적이 있었다. 그 포로는 초나라 출신으로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며 울부짖었다. 내 가족을 돌려주오. 그 광경을 본 등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전쟁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저 포로는 왜 그렇게 슬퍼하나요? 우리가 이기면 우리에게 좋은 일 아닌가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기면 우리에게 좋을 뿐 저 포로에게는 모든 상실이다. 세상은 승자와 패자의 고통으로 가득하다. 등아, 너는 그걸 잊지 말고 법으로 공정한 세상을 꿈꿔라. 이 가르침은 등의 내면을 깊게 파고들었다. 그는 점점 세상의 이면을 이해하게 되었고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배신과 승패를 낳는지 깨달았다. 등의 어머니는 그런 아이를 보며 걱정스레 속삭였다. 여보, 이 아이가 너무 일찍 세상의 무거움을 알게 되는 건 아닐까요? 유년은 밝고 즐거워야 하는데.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이 시대의 밝음만 추구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등은 강해져야 하고 법과 체계로 자신을 지켜야 하지. 어머니의 마음은 부드러웠다. 그녀는 가문의 여인으로서 남편의 일을 돕고 아이를 키우며 살았지만 속으로는 전쟁이 끝나 평화로운 날을 꿈꿨다. 등에게는 그녀가 유일한 안식처였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며 위로했다. 옛날에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단다. 그곳 사람들은 다툼 없이 서로 돕고 법으로 조화를 이루었어. 그 이야기들은 등의 염원을 더욱 키웠다. 이 시기 진나라의 왕자는 불안정했다. 소양왕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효문왕과 장양왕이 잇따라 단명하며 혼란이 이어졌다. 소양왕은 무려 56년간 재위하며 진나라의 국력을 크게 확장한 군주였다. 그러나 소양왕이 세상을 떠나자 상황은 급변했다. 그의 뒤를 이은 효문왕은 왕위에 오른 지 3일 만에 사망했고 그 다음 왕인 장양왕 역시 3년 만에 요절했다. 이처럼 왕들이 잇따라 단명하자 진나라 조정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장기간 집권했던 소양왕의 시대가 갑자기 끝나면서 여러 왕족과 대신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났다. 그러나 기원전
247년 등이 12살이 되던 해 영정이 왕위에 오르며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영정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야심을 품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천하를 삼키려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곧 이사, 왕전, 몽염 같은 인재들이 그의 곁에 모여들었다. 등은 왕실 기록을 통해 영정의 소식을 접하며 생각했다. 그는 왕이니 모든 걸 가질 수 있겠지. 하지만 나처럼 문서와 법을 다루는 자는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체계화할 뿐이야. 두 소녀는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운명은 달랐다. 영정은 내분을 잠재우고 통일 전쟁을 준비하며 진나라를 강대국으로 이끌었다. 기원전 238년 진시황이 성인이 되어 친정을 시작하고 여부리의 세력을 몰아내면서 진나라 조정은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되었다. 능력 있는 젊은 인재를 등용하려는 진시황의 의지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인재 추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등은 아버지로부터 내사의 일을 집에서 배우고 있었고 이때 내사부의 하급 관리로 추천되었다. 이 시절부터 등은 관직 생활에 첫 발을 내디뎠다. 등은 성장하면서 점차 내사부에서 실무를 맡게 되었다. 내사는 함양 및 그 주변 수도권 지역의 행정, 사법, 군사, 세금, 징수까지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였다. 등은 이 일을 통해 진나라 행정체계의 핵심을 꿰뚫게 되었고 각지에서 보내지는 군사와 정치 정보를 접하며 천하의 정세를 파악하는 눈을 키웠다. 그의 냉철하고 침착한 성격은 이 일에 딱 맞았다. 아버지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뿌듯해하며 말했다. 등아, 내가 보는 세상이 곧 내 기록이 될 것이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솔직하게 써 내려가라.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내 손이 진나라의 미래를 지킬 게다. 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앞으로 펼쳐질 전쟁과 통일의 드라마에서 그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깊이 관여된 증인이 될 운명이었다. 하지만 아직은 청년의 시작점에서 그 소박한 염원을 간직한 채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전국 시대의 소용돌이는 점점 커져갔고 등의 삶은 그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등의 할아버지는 이미 늙어 서고에서 물러난 상태였지만 가끔 손자를 불러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가문은 상황의 변법 이래로 법의 힘을 믿어왔다. 등아, 너도 그걸 잊지 마라. 전쟁은 일시적이지만 법은 영원하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등에게 큰 힘을 주었다. 어머니는 그런 가족의 대화를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마음에는 아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지만 시대의 흐름이 아이를 데려갈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등은 그런 주변 인물들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다. 그의 친구들 중에는 왕실 근위병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늘 전쟁 영웅담을 늘어놓았지만 등은 조용히 듣기만 했다. 나는 칼이 아닌 먹으로 싸우리. 등의 속마음이었다. 이런 유년기의 경험들은 훗날 그가 한나라를 병합할 때 무력보다 정치적 압박과 행정력을 우선하는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 이미 그의 눈에는 6나라의 운명이 먹물처럼 번져가고 있었고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등은 그 속에서 펜을 쥐고 서 있으며 자신의 역할을 깨닫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가르침과 어머니의 따뜻함 그리고 할아버지의 지혜가 그의 내면을 단단히 다져주었다. 전국 시대의 막바지 진나라의 미래는 영정과 같은 야심가들과 등 같은 행정가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등의 유년은 그렇게 끝나가고 성인의 문턱에서 그는 더 큰 세상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기원전 230년 함양의 왕궁은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공기로 가득했다. 진나라 조정은 한나라 정벌을 두고 뜨거운 논쟁으로 들끓었다. 대신들은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한나라는 가장 약한 나라입니다. 그들을 먼저 치는 것은 우리의 힘을 소모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조나라를 먼저 공격해 국경을 넓히고 위나라와 초나라를 견제해야 합니다. 한 늙은 대신이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정의 돌바닥에 메아리 쳤지만 다른 대신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이어졌다. 조나라의 군대는 강력하고 그들의 국경은 우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한나라를 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러나 왕자에 앉은 영정의 표정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깊은 눈빛은 단순한 정복을 넘어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영정은 손끝으로 왕자의 팔걸이를 가볍게 두드리며 침묵을 지켰다. 그의 곁에 서 있던 내사 등은 왕의 눈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왕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 그는 단순히 싸움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천하를 손에 쥐려는 자다. 등은 내사부의 책임자로서 조정의 논쟁을 지켜보며 모든 발언을 기록했다. 그의 손은 끊임없이 주간 위를 움직였고 먹물이 번지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그는 왕의 의도를 읽는 데 익숙했다. 영정은 한나라를 공격함으로써 주변국, 특히 조나라에 강한 압박을 가하려 했다.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 6나라의 연합을 약화시키고 진나라의 군사력을 천하에 과시하려는 전략이었다. 등은 그 전략의 깊이를 이해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법과 행정의 힘을 배웠고 무력만으로는 천하를 다스릴 수 없음을 알았다. 왕의 곁에서 그는 침묵하며 기록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복잡한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한나라의 멸망은 필연인가? 그렇다면 그들의 백성은 어찌 되겠는가? 그의 염원은 여전히 평화로운 세상이었지만 현실은 그를 냉철한 관찰자로 만들었다. 조정의 논쟁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한 대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영정을 향해 가냈다. 진왕 한나라는 작고 약합니다. 그들을 치는 것은 우리의 병력을 분산시킬 뿐입니다. 조나라와 초나라가 우리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정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들의 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천하를 얻으려면 먼저 약한 자부터 무너뜨려야 한다. 한나라를 치면 조나라는 두려움에 떨 것이고 위나라와 초나라는 망설일 것이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그 말에 조정은 일순 조용해졌다. 영정의 목소리에는 논쟁을 끝낼 힘이 있었다. 등은 그 순간 왕의 눈에서 타오르는 야심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정복욕이 아니었다. 영정은 천하를 체계적으로 손에 쥐려는 자였다. 그의 계획은 한나라를 시작으로 6나라를 하나씩 무너뜨려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었다. 등은 그 야심을 기록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왕의 뜻은 거스를 수 없다. 하지만 이 길이 과연 평화로 이어질까? 그의 손은 여전히 주간 위를 움직였지만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들려주던 평화로운 마을 이야기가 스쳐갔다. 논쟁이 끝난 후 영정은 대신들을 물리고 몇몇의 끝만을 남겼다. 그 자리에는 이사와 왕전 그리고 등도 있었다. 이사는 영정의 신뢰를 받는 책사로 그의 날카로운 두뇌는 진나라의 전략을 다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왕전은 무장으로서 이미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운 자였다. 내사 직책에 있는 등은 진나라의 중앙정부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고위 관직자였다. 수도인 함양과 그 주변 지역의 행정을 총괄하며
수도의 안보를 책임지고 전쟁 시에는 병력 동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정 및 군사를 총괄하는 최고의 관료였다. 그렇기에 진왕은 논의를 위해 등을 부른 것이다. 그들은 영정의 결정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영정이 입을 열었다. 내사 등 그대는 한나라의 정세를 잘 알고 있다. 그대가 본 한나라는 어떤가? 등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내사부에서 각지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검토하며 한나라의 약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진왕이시여, 한나라는 군대가 약하고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들의 수도 신정은 방어가 허술하고 백성들은 전쟁에 지쳐 있습니다. 지금 공격한다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영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좋다. 그대의 말이 내 결정을 더 굳혔다. 왕전 군대를 준비하라. 우리는 한나라를 먼저 쳐서 천하의 진나라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왕전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굵고 단단했다. 왕전은 전장에서 수많은 적을 베어온 무장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전쟁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그의 눈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내심 한나라 정벌이 쉬운 싸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한나라가 약하다 해도 그 백성들의 저항과 주변국의 반발이 문제였다. 그는 조용히 등을 바라보며 물었다. 내사 그대의 정보는 정확한가? 한나라의 병력 배치는 확실히 파악했나? 등은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대답했다. 장군 제 부하들이 이미 한나라 국경을 염탐했습니다. 그들의 병력은 3만이 채 되지 않고 대부분 훈련이 부족합니다. 식량 창고도 비어가는 중입니다. 왕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그는 전쟁에서 정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이사는 그 대화를 가만히 듣다가 끼어들었다. 진왕, 한나라를 치는 것은 단순한 정벌이 아닙니다. 이는 천하의 진나라의 뜻을 알리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한나라를 빠르게 무너뜨린다면 다른 나라들은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이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는 법과 사상을 신봉하는 자로 모든 일을 체계와 효율로 판단했다. 그의 야심은 영정과 맞닿아 있었고 그는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데 자신의 지략을 바치고자 했다. 등은 이사의 말을 들으며 그의 냉철한 사고에 감탄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사의 야심이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음을 느꼈다. 이사는 천하를 다스리는 데 법과 질서를 최우선으로 여겼지만 백성들의 고통에는 관심이 적었다. 등은 그런 이사의 태도가 언젠가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회의가 끝난 후 등은 내사부로 돌아와 자신의 책상에 앉았다. 그의 앞에는 한나라에 대한 보고서가 쌓여 있었다. 그는 주간을 펼치며 한나라의 지도와 병력 배치를 다시 검토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그는 한나라 백성들의 고통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본 초나라 포로의 울부짖음이 여전히 그의 귀에 맴돌았다. 그는 붓을 들며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왕의 뜻을 따르겠지만 이 전쟁이 불필요한 피를 흘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의 기록은 단순한 사실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희망과 절망을 담아내고자 했다. 한편 영정은 혼자 왕궁의 창가에 서서 함양의 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한나라를 넘어 조나라, 위나라 그리고 더 먼 곳에 가 있었다. 그는 천하를 손에 쥐는 날을 꿈꿨다. 그의 곁에는 늘 충직한 측근들이 있었지만 그는 누구도 완전히 믿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야심이 외로운 길임을 알았다.
그의 눈에는 한나라 정벌이 단순한 첫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천하를 향한 그의 의지를 세상에 알리는 선언이었다. 영정은 창가에 서서 멀리 반짝이는 함양의 불빛들을 저녁 내내 내려다보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고요했으나 그의 마음은 거대한 폭풍우에 휩싸인 듯 격동하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다. 그는 낮게 읊조렸다. 육국을 병합하여 천하를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꿈. 그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 코앞에 와 있었다. 그 첫 번째 목표는 가장 약하고 동시에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이었다. 하지만 그만큼 신중해야 했다. 만약 첫 전투에서 실패한다면 육국은 진나라의 약점을 파고들어 더욱 굳건히 저항할 터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수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젊고 패기 넘치는 장군 이신, 노련하고 신중한 왕전. 그들은 모두 뛰어난 장수들이었지만 그는 한나라 정벌이라는 첫 임무에 그들을 바로 투입하기에는 어딘가 망설여졌다. 이신은 아직 경험이 부족했고 왕전은 너무나 큰 인물이었다. 그는 왕전이 앞으로 펼쳐질 더 거대한 전쟁, 초나라를 정벌할 때 필요한 마지막 패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모든 감각이 오롯이 내면으로 향했다. 한나라를 정복하는 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승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행정 능력까지 갖춘 인물이 필요했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 전쟁을 위한 식량과 물자까지 생산, 보급할 수 있는 전초기지를 만들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그때 그의 뇌리에 한 인물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사등. 그는 군사적인 재능과 함께 왕실의 행정과 수도 함양의 관리를 담당하는 내사의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었다. 영정은 등을 떠올리며 생각했다. 그는 무력만 아는 자가 아니다. 그는 백성의 삶을 이해하고 행정의 중요성을 아는 인물이다. 한나라의 땅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땅을 우리 진나라의 영토로 편입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영정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한나라를 정복하고 영천군을 설치하는 등의 모습이 그려졌다. 군사적 승리와 안정적인 통치, 이 두 가지를 모두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인물. 그것은 바로 내사등이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영정은 창가에서 몸을 돌려 자리로 돌아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한나라를 정복할 첫 번째 총사령관으로 내사등을 임명할 결심이 굳어졌기 때문이었다. 이제 그의 거대한 꿈의 첫 번째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한편 조정의 논쟁은 끝났고 진나라의 군대는 한나라를 향해 움직이려 하고 있었다. 이제 한나라 정벌의 지도부만 결정하면 되는 시점이었다. 등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의 역할을 다짐했다. 그는 단순한 기록자가 아니라 천하의 운명을 증언하는 자였다. 그의 붓은 진나라의 첫 정벌을 기록하며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전국 시대의 소용돌이는 이제 한나라를 집어삼키려 했고 그 뒤에는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다. 등은 그 폭풍의 한가운데 서서 침착하게 자신의 임무를 다할 준비를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평화에 대한 소박한 염원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현실의 무게를 받아들여야 했다. 함양 궁궐 깊숙한 곳, 묵직한 기운이 감도는 군기당이었다. 늦은 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붉은색 군복을 입은 진나라의 장수들이 원탁에 둘러앉았다. 좌장군 왕전, 그리고 목무 등 진나라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상석에 앉은 젊은 왕,
영정에게 향해 있었다. 영정의 표정은 차분했으나 그 눈빛은 흔들림 없는 칼날 같았다. 그는 모인 장수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각자 마음속으로는 첫 번째 정복 전쟁의 영광을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실패할 경우 짊어져야 할 부담감 때문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모두 알고 있겠지만 우리 진나라의 천하 통일 대업은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다. 영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간 전체를 울리는 무게가 있었다. 그 시작은 한이다. 육국 중 가장 약한 나라이지만 이 첫 승리는 대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이 될 것이다. 이 말에 장군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한나라는 분명 쉬운 상대였으나 그만큼 실패할 경우의 치욕이 더 클 것이었다. 영정은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듯 다시 말을 이었다. 이 전쟁은 단순히 땅을 점령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전국의 혼란을 끝내고 진나라의 법도와 제도로 새롭게 질서를 세우는 첫 과정이다. 장수들은 저마다의 생각에 잠겼다. 왕전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진왕의 깊은 뜻을 짐작하고 있었다. 왕전의 아들인 왕부는 군공을 세울 기회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만약 자신이 이 임무를 맡게 된다면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주먹을 꽉 쥐었다. 이때 영정은 원탁 끝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인물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내사등.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내사등은 차분한 표정으로 영정을 바라보았다. 그는 장군들과는 달리 무복이 아닌 정갈한 관복을 입고 있었다. 그대가 이번 한나라 정벌의 총사령관을 맡아주시오. 장수들 사이에서 미세한 동요가 일었다. 첫 정벌의 총사령관 자리가 당연히 왕전이나 목무 같은 최고의 장군에게 돌아갈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왕전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왕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영정은 주변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내사 등을 향해 말했다. 등은 군사적 재능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갖췄소. 한나라 정벌은 단순히 무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점령한 땅을 우리 진나라의 법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것까지 그대가 맡아주어야 한다. 내사 등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절했다. 소신 왕의 뜻을 받들어 기필코 한나라를 평정하고 영천군을 설치하여 천하 통일의 첫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영정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미 한나라 정복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다. 내사 등이라는 적임자를 찾아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진시황의 천하 통일 전쟁은 군사내사와 행정내사를 아우르는 한 인물에 의해 공식적인 천막을 올리게 되었다. 함양성 동쪽 교회. 끝이 보이지 않는 검은 물결이 광활한 들판을 가득 메웠다. 병사들은 진 제국의 상징인 검은색 군복과 갑옷을 갖춰 입었고 그들의 깃발과 무기에서는 서늘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마차와 보급품을 가득 실은 병참 부대가 뒤를 이었고 전차병들의 웅장한 전차들은 땅을 울렸다. 대군 앞에 선 이는 내사 등이었다. 그는 무장들의 거친 기운과는 다른 차분하고 정갈한 분위기를 풍겼다. 내사로서 수도의 행정을 총괄하던 그가 이제 한나라 정벌의 총사령관으로서 대규모 군병력을 이끌고 있었다. 그는 위나라 출신인 태위 위료가 세운 전체적인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작전을 수행할 임무를 부여받고 출정을 한 것이다. 등은 말에 올라 검을 들어 올렸다. 천하를 하나로 한나라를 정벌하라. 우렁찬 함성과 함께
수십만 규모의 대군은 거대한 파도처럼 동쪽으로 진군하기 시작했다. 병사들의 눈에는 군공자기제로 얻게 될 높은 자기와 토지, 재산에 대한 욕망이 불타올랐다. 적의 머리를 베는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진나라의 강력한 제도는 그들의 사기를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진나라의 대군이 한나라 국경을 넘자 한나라의 백성과 병사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이미 육국 가운데 가장 약한 나라로 쇠락한 한은 진나라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뼈저리게 알았고, 국경 수비대 장군은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진나라 군대를 보고 손을 떨었다. 저것은 인간의 군대가 아니다. 거대한 재앙이군. 그들의 눈에 비친 진나라의 군대는 단순한 군대가 아니었다. 강력한 보병이 방진을 형성하며 질서정연하게 나아갔고, 그 옆에는 날렵한 기병과 육중한 전차가 위용을 드러냈다. 이미 수도 신정의 백성들 사이에는 진나라 군대가 성벽을 통째로 무너뜨릴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진나라의 병사들은 사람의 목숨을 파리처럼 여긴다고 하오. 우리는 모두 노비가 될지도 모른다. 한나라 왕은 망연자실한 채 무능력한 자신을 한탄하며 군사들에게 방어를 명령했지만 그들의 사기는 이미 땅에 떨어져 있었다. 그들에게 진나라는 싸워 이겨야 할 적이 아닌 피할 수 없는 공포 그 자체였다. 진나라의 대군이 신정 성벽 앞에 도착했다. 내사 등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다. 그의 작전은 매우 명료했다. 궁병과 노병은 성벽 위 적들을 제압하라. 전차병과 돌격대는 정문으로, 보병은 성벽을 타고 오르라. 그는 무턱대고 돌격하는 대신 병종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했다. 강력한 노부대는 성벽 위 수비병들을 무자비하게 쓰러뜨렸고, 보병들은 사다리를 타고 굳건한 성벽을 기어올랐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전차와 보병이 협력하여 성문을 공략하는 입체적인 공격 편제였다. 이들은 단순한 병력이 아니라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다. 신정의 수비군은 거세게 저항했으나 이미 사기가 꺾인 데다 진나라 군대의 조직적인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진나라의 군공자기제에 따라 병사들은 포상금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고, 몇 시간의 공방 끝에 성문이 무너진 것이다. 성문이 열리자 진나라 군대는 무서운 기세로 성 안으로 진입했다. 한나라 왕은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백성을 지키기 위해 결국 백기를 들고 나와 항복을 청했다. 내사 등은 승리에 취해 환호하는 병사들을 즉시 제지했다. 약탈과 방화는 허용되지 않았다. 그는 군대를 질서정연하게 정비하고 즉시 행정관료들을 불러들여 한나라의 인구와 재산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점령이 아니라 통치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진나라의 법률과 제도를 도입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한나라의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지만 예상했던 학살이나 약탈이 없자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며칠 후 내사 등은 함양의 영정에게 보낼 장계를 작성했다. 그의 보고서에는 군사적 승리뿐만 아니라 통치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진왕이시여, 소신 등은 왕의 명을 받들어 한나라를 성공적으로 정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한나라의 수도 신정은 철저한 전략과 군공자기제로 무장된 우리 군대의 맹렬한 공세에 굴복하였으며 한왕은 항복을 청하였습니다. 이로써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였음을 알립니다. 소신은 또한 왕의 뜻을 받들어 군사작전과 동시에 행정적 안정화에 착수하였습니다. 한나라의 영토는 왕의 영토로 편입되었습니다.
내사부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병참과 군수 지원을 원활하게 하여 장기간의 소모전 없이 빠른 승리를 거둘 수 있었으며 이는 진왕의 현명한 판단 덕분입니다. 이 승리를 시작으로 왕의 천하 통일 대업이 만세에 이어지기를 기원하며 소신 등은 다음 명을 기다리겠습니다. 내사 등 올림. 기원전 230년 한나라의 수도 신정이 함락된 날 함양의 왕궁은 조용한 긴장감으로 뒤덮였다. 진나라 군대는 예상보다 빠르게 한나라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신정의 성문을 열었다. 한나라 왕안은 궁궐 깊은 곳에서 절망에 휩싸인 채 항복을 선언했다. 한나라 수도 신정이 안정을 찾을 무렵 내사 등은 진나라로 말을 몰아 달려가고 있었다. 며칠 뒤 함양궁의 군기당에서 진왕 영정은 핵심 신료들을 불러 회의를 소집했다. 군기당은 돌로 지어진 단단한 건물로 전쟁과 통치에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장소였다. 등은 한나라 정복 총사령관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다. 상석에 앉은 영정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하나의 장계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내사 등이 보낸 한나라 정복 보고서였다. 좌장군 왕전을 비롯한 진나라의 모든 핵심 장군들이 영정의 입을 주시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군공을 탐내는 예전의 기대감 대신 첫 번째 통일 전쟁의 성공에 대한 안도감과 더 큰 전쟁에 대한 기대가 교차했다. 내사 등의 보고서를 받았다. 영정이 장계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한이 평정되었다. 한나라는 우리 진나라의 새로운 군, 영천군이 되었다. 장군들 사이에서 낮고 묵직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이미 승리의 소식을 접했으나 왕의 공식적인 선포는 그 의미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 한나라 정벌은 단순히 성을 빼앗는 전쟁이 아니었소.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고 그 땅을 우리 진나라의 영토로 온전히 편입시키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었다. 내사 등은 군사와 행정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해냈다. 영정은 내사 등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등은 조용히 군기당 한쪽에 서 있었다. 그의 복장은 화려한 무복이 아닌 백성들과 함께 통치와 행정을 논하던 검소한 관복이었다. 이 자리에 모인 장군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영정은 내사 등을 가리키며 말했다. 등은 병참과 군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단기간에 승리를 이끌었고 전후에는 즉시 질서를 수립하고 백성들을 안심시켰다. 이 승리는 내사 등의 공이 가장 크다. 영정의 직접적인 칭찬에 등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다른 장군들은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내심 큰 공을 탐냈던 이들은 물론 왕의 현명한 선택을 인정했던 왕전 역시 영정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통일은 단순히 힘으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사 등의 손에는 한나라에서 압수한 호적과 지도 그리고 군량 창고의 상세한 도면이 들려 있었다. 그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나라의 현황을 보고할 준비를 마쳤다. 영정의 시선은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 이 회의의 소집은 한나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전쟁을 준비하려는 물밑 작업이었다. 등은 왕의 그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감탄했다. 왕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다. 그는 천하를 체계적으로 다스리려는 자다. 영정의 곁에는 정의이사와 국위 왕전 그리고 군현 설치 담당 행정관들이 자리했다. 이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회의실을 둘러보며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조나라와 위나라를 견제할 계책이 가득했다. 왕전은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무장으로 그의 눈에는 전투에 대한 열정이 불타고 있었다.
영정이 입을 열었다. 내사 등 한나라의 현황을 보고하라. 등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히 말했다. 진왕이시여, 한나라의 수도 신정은 완전히 장악되었습니다. 저희가 압수한 호적과 지도에 따르면 신정과 주변 지역의 행정 기능은 마비된 상태입니다. 기존 관리들 중 일부는 도망쳤고 남은 자들은 협조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군량 창고는 약 5만 석의 곡식을 확보했으며 이는 점령군을 향후 6개월간 유지하기에 충분합니다. 그의 보고는 간결했지만 핵심을 찔렀다. 영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대는 한나라의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라 생각하나? 등은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한나라를 편입하여 영천군이 되었으나 많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군수로는 충직하고 행정에 능한 이를 임명해 현지 행정을 안정시키고 진나라의 법을 즉시 반포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한나라 관리들 중 충성을 맹세한 자들을 한시적으로 유임시켜 행정 공백을 막고 진나라 관리들을 급파해 감시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의 제안은 치밀했다. 등은 내사부에서 오랜 시간 정보를 분석하며 행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는 무력만으로는 점령지를 다스릴 수 없음을 알았고 법과 질서로 민심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사가 그 말을 듣고 끼어들었다. 내사의 말은 타당하다. 하지만 한나라 백성들의 저항이 우려된다. 그들의 민심을 얻지 못하면 영천군은 불안정할 것이다. 이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는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모든 일을 효율과 질서로 판단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백성들의 고통에 대한 관심보다는 통치의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등은 그 점을 느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사는 천하를 다스릴 법을 중시하지만 백성의 마음은 놓치고 있다.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내 역할이어야 한다. 왕전이 말을 보탰다. 한나라의 잔존 세력은 여전히 소규모로 저항하고 있다. 특히 신정 서쪽의 형양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 별동대를 파견해 소탕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전장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이 묻어났다. 영정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국인은 형양의 저항 세력을 즉시 소탕하고 한나라의 요충지인 고릉관을 장악하라. 그곳은 조나라와 위나라를 견제하는 중요한 거점이다. 왕전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전투에 대한 기대가 번뜩였다. 하지만 그는 또한 한나라 정벌의 여파로 군대가 지쳤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등을 바라보며 물었다. 내사 그대의 첩보는 정확했소. 고릉관의 방어는 어떤가? 등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고릉관은 한나라의 방어가 약한 곳입니다. 병력은 1000명도 채 되지 않고 무기도 노후했습니다. 그의 정보는 한나라 정벌 후 그가 지휘한 첩보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의 첩보팀은 신정의 성벽 약점까지 알아내며 진나라의 빠른 승리를 가능케 했다. 영정은 그 모든 공을 알기에 등을 신뢰했다. 회의는 다음 전략으로 넘어갔다.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폐하 한나라의 멸망은 천하의 진나라의 위력을 알렸습니다. 이제 조나라는 측면이 노출되었고 위나라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신은 위나라를 다음 목표로 삼을 것을 제안합니다. 위나라의 대량성은 방어가 강하지만 내사 등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들의 식량 보급로가 취약합니다. 이사의 말은 날카로웠다. 그는 한나라 멸망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며 조나라의 이목 장군을 경계했다. 이목은 조나라의 강력한 장수입니다.
그를 견제하려면 허위 정보를 유포해 그의 군대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등은 이사의 제안을 들으며 그의 치밀함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그 냉혹함에 약간의 불안을 느꼈다. 이사는 천하를 위해 백성의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등은 그런 이사의 태도가 언젠가 진나라의 부담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영정은 모든 의견을 듣고 결단을 내렸다. 내사 등의 보고를 바탕으로 영천군 안정을 위한 군수를 파견한다. 군수는 내사 등으로 하라. 국인은 형양과 고릉관을 장악하고 잔존 세력을 소탕하라. 이사의 말대로 위나라를 다음 목표로 가상하여 준비하되 아직은 더 살펴볼 요소가 많다. 공식 명령은 첩보가 더 확실해진 후에 내릴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회의실은 그의 결단에 따라 움직였다. 등은 왕의 결정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왕의 시선은 이미 조나라와 위나라를 넘어 천하 전체를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길은 피로 얼룩질 것이다. 그는 한나라 백성들의 절규를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회의가 끝난 후 등은 영천군의 초대 군수로 임명되었다. 그는 함양에서 신정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찾았다. 어머니는 늙고 병약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아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등아, 내가 가는 길이 험하더라도 정의를 잊지 말아라. 그녀의 말은 간단했지만 등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법과 질서로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신정에 도착한 등은 즉시 행정체계 정립에 착수했다. 그는 한나라의 호적을 정리하고 진나라의 법을 반포하며 민심을 안정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백성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원망이 가득했다. 그는 그들을 달래기 위해 기존 관리들 중 충성을 맹세한 자들을 유임시켰다. 그중 한 사람은 한나라의 옛 관리였던 한영이었다. 한영은 나이 든 학자로 한나라의 몰락을 안타까워했지만 진나라의 통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그는 등에게 말했다. 내사, 저는 한나라를 잃었지만 백성들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당신의 법이 공정하다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등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한영, 그대의 지혜가 필요하다. 함께 이 땅을 안정시키자. 그들의 협력은 영천군의 행정을 빠르게 안정시켰다. 한편 왕전은 형양의 잔존 세력을 소탕하고 고릉관에 증원군을 배치했다. 그는 전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지만 가끔 등을 찾아와 조언을 구했다. 내사, 그대의 정보 덕에 한나라를 쉽게 얻었다. 하지만 조나라의 이목은 만만치 않다. 그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등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장군 이목은 신중한 자입니다. 그를 속이려면 치밀한 계략이 필요합니다. 이사의 제안을 따르되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말고 그를 유인해야 합니다. 왕전은 그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는 함양에서 첩보망을 확장하며 위나라의 대량성 약점을 파악했다. 그의 야심은 점점 커졌고 그는 진나라가 천하를 손에 쥐는 날을 꿈꿨다. 등은 그런 이사의 모습을 보며 그의 지략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그의 냉혹함이 불안했다. 한나라의 멸망은 진나라의 첫 승리였지만 등은 그 승리가 더 큰 전쟁의 서막임을 알았다. 그의 기록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나라와 위나라 그리고 천하의 운명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였다. 그는 주간의 마지막 문장을 쓰며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할 것이다. 승리의 기쁨도 패자의 고통도. 그의 펜은 이미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상으로 한나라 정복기를 마칩니다.
이어서 조나라 정복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기원전 270년 진나라의 군사 요충지 풍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왕전이었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무장의 명맥을 이어온 중견 가문으로 화려한 귀족의 혈통은 아니었지만 전장에서 공을 세우며 진나라의 방패로 자리 잡아왔다. 왕전의 조부는 소양왕 시절 국경을 지키던 장수로 여러 전투에서 이름을 떨쳤고 그의 아버지 역시 그 뒤를 이어 군대의 일선에서 싸웠다. 그러나 왕전의 아버지는 칼날의 삶보다 더 깊은 지혜를 아들에게 물려주고자 했다. 그는 어린 왕전을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전쟁은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이다. 적을 이기려면 그들의 마음과 지형을 먼저 읽어야 한다. 이 가르침은 어린 왕전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마당에서 나무칼을 휘두르며 놀기보다 아버지가 가져온 병법서와 군사지도에 몰두했다. 그의 손은 거친 종이 위를 더듬으며 강과 산의 흐름을 따라가곤 했다. 풍은 진나라의 변방 요충지로 험준한 지형과 군사적 긴장이 늘 감도는 곳이었다. 왕전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며 지형의 이점을 분석하는 눈을 키웠다. 그의 어머니는 조용한 여인으로 남편의 전쟁 이야기를 들으며 늘 걱정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아버지처럼 전장에서 피를 흘리는 삶을 살까봐 두려워했다. 하지만 왕전은 어머니의 걱정을 알면서도 전쟁의 세계에 매혹되었다. 그는 병사들의 훈련을 몰래 지켜보며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했고 어떻게 하면 적은 힘으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의 어린 마음에는 이미 전략가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당시 진나라는 소양왕의 치세 아래에서 재상범수의 원교 군공 전략을 펼치며 천하의 패자로 떠오르고 있었다. 백기 장군은 장평대전에서 조나라 군대를 괴멸시키며 진나라의 위명을 드높였다. 그러나 그 승리의 이면에는 수십만의 목숨이 사라진 비극이 있었다. 왕전은 아버지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전쟁의 무게를 깨달았다. 아버지 백기 장군은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을 죽였나요? 어린 왕전이 묻자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백기는 승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승리 뒤의 피는 쉽게 씻기지 않는다. 너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거라. 이 말은 왕전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는 무력만으로는 천하를 다스릴 수 없음을 일찍이 깨달았다. 그의 유년기는 이렇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형성되었다. 풍의 거친 바람 속에서 그는 병법서를 읽으며 밤을 지새웠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전략의 중요성을 배웠다. 그의 친구들 중에는 같은 풍 출신의 소년 현이 있었다. 현은 왕전과 달리 거친 성격으로 늘 싸움을 즐겼다. 그는 왕전에게 말했다. 왕전, 너는 왜 늘 책만 읽나? 진짜 사내는 칼을 들고 싸워야지. 왕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현아, 칼은 마지막에 드는 거다. 먼저 적을 알아야 싸움에서 이긴다. 현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왕전의 침착함에 끌렸다. 현은 나중에 왕전의 부하로 전장에 함께 서게 되며 그의 충직한 동료가 된다. 기원전 260년대 함양궁의 군기당에서 소양왕은 군사전략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는 진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였다. 소양왕은 재상범수와 대장군 백기를 비롯한 군사 지휘관들과 젊은 인재들을 불러 모았다. 왕전은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풍 지역 군사 책임자의 말단부관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조용히 구석에 서서 위대한 장수들의 말을 들었다. 범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나라가 강한 까닭은 군공에 따른 공정한 인사 때문이다. 우리는 젊은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키워야 한다. 그의 말은 군기당을 울렸다. 백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실전 경험이야말로 최고의 스승이다. 젊은이들을 전장에 내보내 그들의 능력을 시험해야 한다. 왕전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저들의 뒤를 이어 진나라를 지키는 장수가 되리라. 소양왕은 침착한 눈빛으로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다. 진나라의 미래는 젊은 인재들에게 달렸다. 변방 국경지대에서 군사적 재능이 있는 젊은 인재들에게 기회를 주어라. 그들의 지형 분석 능력을 키우고 기마술과 궁수를 연마하게 하라. 왕전은 자신과 같은 오지군인에게 기회가 올 것을 기대하며 가슴이 뛰었다. 그는 아직 어리지만 이미 군사적 재능을 인정받고 있었다. 회의는 여러 결정을 내렸다. 함양의 병법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지역별로 유망한 젊은이들을 선발해 훈련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국경지휘관의 추천을 받은 왕전은 함양 군사교육기관에서 초급장교로 훈련받았다. 그는 그곳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고위 장군의 부하로 배속받았다. 왕전은 백기의 부관으로 배치되어 실전 경험을 쌓을 기회를 얻었다. 그는 백기의 곁에서 전장의 냉혹함과 전략의 중요성을 배웠다. 백기는 무서운 장수였지만 왕전에게는 스승이었다. 그는 왕전에게 말했다. 젊은이 전쟁은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다. 적의 약점을 파악하고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해야 한다. 왕전은 그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새기며 성장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점점 전장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보며 걱정했다. 그녀는 밤마다 왕전을 끌어안고 말했다. 아들아, 내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늘 기도한다. 왕전은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위안을 얻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전장을 향하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뿌듯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왕전, 너는 나보다 더 큰 장수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전쟁의 무게를 잊지 말거라. 왕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버지, 저는 승리뿐만 아니라 그 뒤의 책임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시기 진나라는 범수의 원교 군공 전략으로 위나라와 초나라를 견제하며 초나라와의 장기전을 준비했다. 왕전은 그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준비했다. 그는 젊은 시절 한동안 풍에 험준한 지형에서 기마술을 익히고 병사들의 훈련을 지켜보며 전략을 구상했다. 그의 친구 현은 여전히 그의 곁에서 충직한 동료로 남았다. 현은 말했다. 왕전, 너는 너무 조용해. 하지만 내 눈빛은 전장을 꿰뚫는구나. 왕전은 웃으며 대답했다. 현아, 내가 내 곁에서 싸워준다면 나는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거다. 그들의 우정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단단히 이어졌다. 왕전의 청년기는 이렇게 지나갔다. 부관으로서 군부의 인맥을 만들었고 변방 중급장교로 재배치돼 실전 감각을 익히고 있었다. 그는 병법과 지형 분석에 몰두하며 진나라의 미래를 준비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천하를 지키는 장수가 되겠다는 꿈과 전쟁의 비극을 줄이고자 하는 염원이 공존했다. 소양왕의 치세 아래 진나라는 점점 강대해졌고 왕전은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갔다. 그의 붓은 아직 들지 않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전장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백기의 뒤를 이어 진나라의 칼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전국 시대의 폭풍은 점점 거세졌고 왕전은 그 한가운데로 뛰어들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기원전 250년 무렵 왕전은 20대의 나이에 접어들며
진나라의 군대의 중견장수로 묵묵히 성장하고 있었다. 풍에 거친 들판에서 병법서를 읽던 소녀는 이제 진나라 군부의 지휘관으로 전장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는 무모한 돌격을 즐기는 여느 장수들과 달랐다. 왕전은 전투에 앞서 적의 병력과 지형을 면밀히 분석하고 승산이 확실할 때만 움직였다. 그의 이런 신중함은 동료들 사이에서 때로는 답답하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의 눈은 늘 차분히 전장을 읽었다. 기원전 247년 장양왕이 풍화하고 13살의 영정이 왕위에 오르면서 진나라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 영정의 즉위는 왕전의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이미 소규모 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군사적 재능을 인정받고 있었다. 그의 신중한 전략은 승리를 거듭했고 이는 승상 여부리와 군부 고위 인사들의 주목을 끌었다. 왕전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가르침이 여전히 울렸다. 전쟁은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이다. 그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전투뿐 아니라 점령지의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도 힘썼다. 그는 무력만으로는 천하를 얻을 수 없음을 알았다. 한 번은 위나라 국경 근처의 소규모 전투에서 승리한 후 왕전은 점령한 마을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너희의 농토와 집은 지켜질 것이다. 진나라의 법을 따르고 협력한다면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백성들의 두려움을 달래려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런 그의 모습은 병사들 사이에서도 존경을 얻었다. 그의 친구 현은 여전히 그의 곁에서 충직한 부하로 함께했다. 현은 전장에서 왕전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며 말했다. 왕전 너 말대로 적을 먼저 읽으니 싸움이 훨씬 쉬워지는구나. 왕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현아, 내가 내 곁에서 싸워주니 내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들의 우정은 전장의 긴장 속에서도 단단히 이어졌다. 기원전 247년 함양궁 군기당에서 영정은 군사전략회의를 소집했다. 어린 왕의 즉위로 조정은 여부리의 섭정 아래 운영되었지만 영정의 눈에는 이미 천하를 향한 야심이 불타고 있었다. 왕전은 이 회의에 장군으로 참석했다. 그는 아직 젊었지만 그의 신중한 전략은 이미 군부에서 명성을 얻고 있었다. 여부리가 회의를 열으며 말했다. 진나라의 군사 작전은 이제 신중함을 더해야 한다. 무모한 돌격은 승리를 보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희생이 따른다. 왕전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다. 진왕 적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움직여야 합니다. 병력의 규모와 지형 그리고 적의 보급로를 알아야 승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영정은 왕전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의 말이 옳다. 앞으로 모든 작전은 정탐을 먼저 하라. 왕전의 제안은 회의의 방향을 잡았다. 그는 단순히 전투를 이기는데 그치지 않고 점령지의 통치를 생각했다. 그는 말했다. 전쟁은 승리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점령한 땅의 민심을 얻어야 진정한 통치가 가능합니다. 그의 말에 여부리는 눈을 빛내며 물었다. 그대는 어떻게 민심을 얻을 생각인가? 왕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기존 관리들 중 충성을 맹세한 자들을 유임하고 진나라의 법을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농업과 상업을 보호해 백성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의 제안은 한비자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했다. 무력과 문치를 겸비해야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는 그의 신념은 회의에 참석한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영정은 왕전의 말을 듣고 결정을 내렸다.
왕전을 동부 국경의 군사 총지휘관으로 임명한다. 그대는 위나라와 조나라 국경을 책임지고 신병 훈련을 개선하라. 왕전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진왕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의 가슴은 책임의 무게와 설렘으로 가득했다. 그는 이 기회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것임을 알았다. 회의는 여러 결정을 내렸다. 군사작전 전 정탐 활동을 강화하고 점령지 관리 원칙을 정하였다. 군관과 문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왕전은 동부 국경으로 파견되어 위나라와 조나라를 견제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는 전장에서 병사들을 지휘하며 그들의 훈련을 개선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진나라의 칼이지만 칼을 휘두를 때는 머리로 생각해야 한다. 그의 가르침은 병사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점점 더 큰 책임을 맡는 것을 보며 걱정과 자부심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왕전을 붙잡고 말했다. 아들아, 내가 큰 장수가 되어도 늘 조심하거라. 왕전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저는 전쟁의 무게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제 늙어 전장에서 물러났지만 아들의 활약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왕전, 너는 내가 꿈꾸던 장수가 되어가고 있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왕전은 아버지의 격려에 힘을 얻었지만 동시에 전쟁의 비극을 줄이고자 하는 염원을 되새겼다. 그의 친구 현은 이제 그의 부관으로 전장에서 함께했다. 현은 전투 후 왕전에게 말했다. 너 말대로 적의 보급로를 끄는 덕에 쉽게 이겼다. 이제야 내가 왜 책을 그렇게 읽었는지 알겠어. 왕전은 웃으며 대답했다. 현아, 아직 배울 게 많다. 우리는 천하를 위해 싸우는 거다. 그들의 대화는 전장의 피로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았다. 왕전은 동부 국경에서 위나라와 조나라의 동태를 살피며 전략을 구상했다. 그는 적의 약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병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했다. 그의 신중함은 병사들의 목숨을 지켰고 승리를 안정적으로 쌓아갔다. 그는 전투 후 점령지의 백성들을 만나 그들의 고충을 들었다. 한 농부가 그에게 말했다. 장군, 우리 마을을 지켜줘서 고맙소. 하지만 전쟁이 계속되면 우리는 어찌 살아가겠소? 왕전은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농부에게 약속했다. 너희의 삶을 지키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의 이런 행동은 점령지의 민심을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진나라는 영정의 즉위와 함께 군사적 야심을 키워갔다. 왕전은 그 야심의 중심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인물이 되어갔다. 그는 여부리와의 대화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여부리는 그에게 물었다. 왕전, 그대는 왜 늘 신중함을 강조하는가? 빠른 승리가 천하를 얻는 길 아닌가? 왕전은 단호히 대답했다. 승상, 빠른 승리는 일시적입니다. 민심을 잃으면 그 승리는 모래 위의 성과 같습니다. 여부리는 그의 말에 잠시 침묵했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대는 진나라의 보배다. 왕전은 그런 칭찬에도 교만해지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천하를 위한 더 큰 그림이 있었다. 그는 전쟁의 승리뿐 아니라 그 이후의 평화를 꿈꿨다. 그의 전략은 단순히 적을 섬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점령지의 안정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는 군사와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며 문관들과도 자주 논의했다. 한 문관이 그에게 말했다. 장군, 군사와 행정이 이렇게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왕전은 대답했다. 전쟁은 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백성의 삶을 지켜야 한다.
그의 이런 태도는 진나라의 군부와 문부를 잇는 다리가 되었다. 왕전의 관직 생활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의 신중함과 전략적 안목은 진나라의 군사력을 한층 강화했다. 그는 전쟁의 냉혹함 속에서도 인간적인 면모를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의 곁에는 현과 같은 충직한 동료들이 있었고 그의 뒤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었다. 진나라의 군대는 점점 더 강대해졌고 왕전은 그 중심에서 천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앞에는 위나라와 조나라와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두려움 없이 준비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의 비극을 줄이고 천하를 안정시키겠다는 염원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전장의 칼이 되면서도 백성의 방패가 되기를 꿈꿨다. 세월은 흘러 왕전은 어느덧 40대에 접어들었다. 정적만이 흐르는 밤, 진나라의 북방 요새는 차가운 달빛 아래 고요했다. 왕전의 거처에서는 희미한 등잔불만이 빛을 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갓 도착한 내사 등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한나라 멸망. 간결한 세 글자였지만 그 무게는 엄청났다. 젊은 장수의 공적에 대한 칭찬과 함께 다음 정벌 대상인 조나라에 대한 진시황의 기대감이 엿보이는 서찰이었다. 왕전은 보고서를 접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겉으로 보기엔 진나라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듯 했지만 왕전은 그 누구보다도 조나라의 저력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조나라 북방의 국경을 수십 년간 굳건히 지켜낸 명장 이목은 진나라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그는 이목과의 전면전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무모한 공격은 백성들의 피와 고통만을 늘릴 뿐이다. 왕전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이미 천하를 통일한 미래가 아닌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수많은 희생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진격하는 대신 완벽한 승리를 위한 침묵의 준비를 택했다. 이때 왕전의 막사로 한 명의 젊은 장수가 들어섰다. 그는 왕전의 아들 왕분이었다. 왕분은 한나라 정벌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내사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 또한 빠르게 공을 세우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아버지, 진왕께서 저와 저의 병사들에게 빠른 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번 조나라 정벌의 선봉에 서게 해주십시오. 왕분은 조나라 정벌의 승리가 이미 확정된 듯 자신감에 차 있었다. 왕전은 아들의 야심찬 눈빛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는 듯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왕전은 왕분의 마음을 다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분하, 승리는 공을 탐내는 마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목은 단순한 장수가 아니다. 그는 조나라 백성들의 신뢰와 사랑을 한몸에 받는 인물이다. 그의 군대는 이미 수십 년간 흉노와 싸우며 단련된 정예 중의 정예다. 우리가 급히 공격했다가는 오히려 그의 역습에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왕전은 왕분에게 진나라의 북방 전선으로 나아가 이목의 군대를 견제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살피는 임무를 맡겼다. 이 임무는 겉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직접적인 공적을 세울 기회는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왕전의 큰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왕분은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묵묵히 명을 따랐다. 그렇게 왕분은 진나라 북방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몇 달간 조나라의 동태를 살피며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아무런 성과도 없는 지루한 임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목의 군대는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고
지형에 대한 이해도와 군사들의 훈련 상태가 매우 뛰어났다. 왕부는 이목과 정면으로 맞붙었다면 큰 위험에 처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의 깊은 지혜에 감탄했다. 한편 왕전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조나라와 직접적으로 맞붙는 전선이 아닌 후방에서 거대한 보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몰두했다. 험준한 태행산맥은 진나라와 조나라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과 같았다. 이 거대한 산맥을 넘어 대규모 군량과 무기를 운반하려면 완벽한 보급로가 필수적이었다. 왕전은 수많은 인부와 병력을 동원해 새로운 길을 닫고 길목마다 임시 요새와 보급창을 건설했다. 그는 병사 한 명의 식량부터 수십만 대군이 쓸 무기까지 모든 것을 미리 계산하며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동시에 첩자들을 활용해 조나라 내부의 불안정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목과 조나라 왕실 사이의 균열을 파고들 기회를 엿봤다. 왕전은 단순히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장군이 아니었다. 그의 강점은 바로 치밀한 준비와 인내심에 있었다. 그는 불필요한 전투를 피하고 적의 약점을 찌를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전략가였다. 왕전의 이 기간의 침묵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조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다. 기원전 229년 함양궁의 깊은 밤, 진시황 영정의 앞에 펼쳐진 거대한 지도 위에 조나라의 영토는 아직도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한나라를 무너뜨린 지 한 해가 지났지만 영정의 얼굴에는 만족보다는 더 큰 과제에 대한 고민이 가득했다. 조나라가 문제다. 이목이라는 장벽이 없어지지 않는 한 진군의 발걸음은 멈출 수밖에 없다. 그의 중얼거림은 곧장 측근 신하들에게 내려지는 명령이 되었다. 이목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아라. 그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 조정에서의 그의 위치, 그를 시기하는 자들까지 모두 말이다. 이 명령에 따라 진나라의 첩보망이 총동원되기 시작했다. 수도 한단은 물론이고 조나라의 주요 도시들과 국경지대에까지 진나라의 간첩들이 잠입해 정보를 수집했다. 그들은 상인으로 위장하거나 유학자로 가장하기도 하며 조정의 동향을 살폈다. 그렇게 모인 정보는 하나둘씩 함양으로 전달되었고 그것을 분석하는 데는 승상이사가 나섰다. 이사는 냉철한 법과 사상가답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자 했다. 정면으로 부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그 전에 그들을 내부에서 무너뜨려야 한다. 수많은 보고서를 살피던 중 그의 눈에 한 가지 정보가 띄었다. 조왕의 총신이자 재상인 곽계라는 인물이 이목과 심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곽계는 탐욕스럽고 권력이 강한 인물로 소문나 있었고 이목은 군인다운 강직함으로 그를 경멸한다는 정보도 함께했다. 이사는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바로 그 사람이다. 그에게는 뇌물이 통할 것이다. 그는 즉시 영정에게 보고하며 비밀 공작 계획을 제안했다. 폐하, 막대한 금은 보화를 곽계에게 보내 이목이 진나라와 내통하고 있다는 누명을 씌우게 하소서.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한 명의 병사도 희생하지 않고 조나라 최고의 장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영정은 이사의 제안을 즉시 받아들였다. 좋다. 그 일은 전적으로 내게 맡기마. 필요한 자금은 국고에서 마음껏 써도 좋다. 이사는 그 자리에서 비밀 공작팀을 구성했다. 그는 진나라 내 가장 조용하고 능력 있는 외교관이자 암약의 전문가들을 불러들였다. 그 중에는 위나라 출신의 변사인 요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는 말솜씨가 뛰어나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 특출났다. 이사는 그에게 지시를 내렸다.
너는 상단의 대표로 위장해 곽계를 만나라. 그에게 이 황금과 백은을 선물로 주고 우리의 제안을 전하라. 만약 그가 이목을 제거하는 데 협력한다면 그보다 몇 배나 많은 부와 진나라에서의 높은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전해라. 한편 군사적인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영정은 대장군 왕전을 불러들였다. 장군, 조나라 국경으로 향하는 길을 준비하라. 너의 임무는 조나라의 주력군, 특히 이목이 이끄는 부대를 확실히 묶어두는 것이다. 정면 승부는 필요 없다. 다만 그들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라. 왕전은 무거운 목소리로 답했다. 진왕의 명을 받들겠소이다. 하지만 이목은 단순히 묶어두기만 해도 결코 만만찮은 상대임을 명심하시옵소서. 그에게는 흉노를 무찌른 뛰어난 경험과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탁월한 전술이 있습니다. 저는 신중을 기하겠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병력이 필요합니다. 왕전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목이라는 장수에 대해 깊이 연구해왔다. 그는 이목이 흉노와의 전쟁에서 보여준 기동전과 폭병을 활용한 전법이 뛰어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그는 단순히 숫자만으로 밀어붙이는 전술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부관이자 오랜 친구인 현은 그런 왕전의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로 물었다. 이번 전쟁은 유달리 신중을 떠는구나. 그렇게까지 이목이 두려운가? 왕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두려운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다. 좋은 장군은 적의 강점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이목은 분명히 훌륭한 장군이다. 하지만 그는 말을 잠시 멈췄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은 그의 강직함이야. 그는 전장에서는 완벽하지만 조정의 더러운 정치 속에서는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지. 왕전은 현에게 부대 이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함양을 떠나 동쪽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진나라 군대의 행진은 장관이었다. 수만 명의 보병과 기병, 전차들이 줄을 지어 나아가는 모습은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병사들의 발걸음 소리와 말 발굽 소리, 바퀴 소리가 하나가 되어 대지를 울렸다. 왕전은 말 위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병사들을 무의미한 죽음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반드시 최선의 방법으로 승리를 가져오리라.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도 자리 잡고 있었다. 이사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는 결국 이목과 정면으로 승부를 떠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양측 모두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는 현에게 중얼거렸다. 우리의 승리는 전장에서만 결정나는 것이 아니다. 함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음모가 훨씬 중요한 싸움일지도 모르겠구나. 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이목의 시선을 우리에게만 확고히 고정시키는 일을 해야겠지. 한편 조나라의 수도 한단에서는 곽계가 진나라에서 보낸 사자를 만나고 있었다. 사자는 진나라 상인으로 위장한 요였다. 그는 화려한 선물 상자를 곽계 앞에 내놓으며 점잖은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저희 주인께서 각하에게 보내신 작은 선물입니다. 조나라의 명재상이시라는 말씀을 듣고 친분을 쌓고 싶어 하십니다. 상자를 열자 황금과 구슬, 비단들이 눈부시게 반짝였다. 곽계의 눈에 탐욕이 스쳤다. 너희 주인은 누구지? 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하의 곁에 있는 어떤 장군 때문에 각하의 위치가 불안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뿐입니다. 곽계는 이목을 의미하는 것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요는 여전히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 장군은 전공을 세울수록 국민들의 지지를 더 받고 조정에서의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각하의 자리까지 위협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우리 주인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돕고 싶어 합니다. 곽계는 잠시 침묵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미 이목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 이목은 전공만큼이나 강직한 성품으로 곽계의 부정부패를 여러 차례 문제 삼으며 대립해왔다. 요는 곽계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음을 느끼며 마지막 한 방을 놓았다. 만약 각하가 그 장군이 진나라와 내통하고 있다는 증거를 조왕께 바친다면 그 장군은 물론이고 각하는 조정에서 더욱 확고한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몇 배나 많은 보상이 각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곽계는 마침내 결심했다. 좋다. 내가 방법을 찾아보지. 그렇게 진나라의 비밀 공작은 성공리에 첫 발을 내디뎠다. 곽계는 진나라가 제공한 거짓 증거들을 조금씩 준비하기 시작했고 조왕의 귀에 이목에 대한 의혹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왕전은 진나라 군대를 이끌고 조나라 국경 근처에 주둔지를 마련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성벽을 견고히 쌓고 참호를 파도록 지시했다. 이는 공격보다는 방어와 장기전에 대비한 태세였다. 그의 부대 앞쪽에는 이미 이목이 이끄는 조나라 본대 병력이 진을 치고 있었다. 두 군대 사이에는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흘렀다. 왕전은 매일 아침 진영에 올라 이목의 군영을 관찰했다. 역시 수비가 완벽하군. 허점을 찾기 어렵다. 그는 중얼거리며 현을 돌아보았다. 우리는 여기서 시간을 벌어야 한다. 함양에서 보내는 급소가 도착하기까지. 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병사들은 왜 공격하지 않나 하고 궁금해하고 있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소. 왕전은 그날 밤 부대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간단한 회의를 열었다. 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우리의 현재 임무는 조나라를 이 자리에 묶어두는 것이다. 무리한 공격은 금물이다. 적은 강력하고 그 지휘관은 뛰어나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다른 곳에서 승리가 열릴 때까지 인내하자. 지휘관들 중에는 불만을 가진 자들도 있었지만 왕전에 대한 신뢰와 그가 지닌 권위 때문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며칠 후 작은 접전이 벌어졌다. 조나라 군대가 진나라의 전초 기지를 염탐하는 공격을 해온 것이었다. 왕전은 즉시 반격에 나섰지만 적의 본대가 움직이는 기미를 보이자 즉시 물러나 방어선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했다. 현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왜 추격하지 않는가?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기회였는데. 왕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함정이다. 적이 저 숲속에 폭병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나? 이목의 전술이다. 우리를 유인해 들어가 포위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그런 소모전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더욱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렇게 두 군대는 팽팽한 대치 상태를 유지했다. 왕전은 이목이라는 장수가 더욱 존경스러워졌다. 과연 명장이다. 작은 이득에 눈이 멀지 않고 언제나 큰 그림을 본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안타까움도 느꼈다. 그런 그가 조정의 더러운 정치에 휘말려 쓰러질지도 모른다니. 한편 한단의 궁궐에서는 곽계의 작업이 서서히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그는 조왕천에게 접근해 은근히 이목에 대한 의혹을 불어넣었다. 폐하,
이목 장군이 최근 진나라 군대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대치만 하고 있는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에게는 진나라를 무찌를 힘이 충분히 있다고들 하는데 말입니다. 처음에는 조왕이 쉽게 믿지 않았지만 곽계가 꾸준히 그리고 점점 더 직접적인 거짓 증거들을 제시하자 조왕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진나라의 비밀 공작팀이 조작한 이목의 편지 한 통이 조왕의 손에 들어왔다. 그 편지에는 마치 이목이 진나라의 장군과 내통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곽계는 조왕에게 말했다. 폐하,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목은 이미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그가 진군을 막아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조왕천은 쉽게 믿음을 주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그간 쌓여온 의혹과 곽계의 꾸준한 선동이일을 해내고 말았다. 그는 크게 분노하며 이목을 즉시 체포해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소식은 삽시간의 전쟁터까지 전해졌다. 먼저 소식을 들은 것은 당연히 진나라의 첩보부대였다. 즉시 왕전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장군님, 함양에서 보내온입니다. 이간계가 성공했습니다. 이목이 조왕에 의해 체포되어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왕전은 그 소식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뛰어난 장수가 정치적인 모략으로 쓰러지는 것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현이 그런 왕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이것도 전쟁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겼다. 왕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 우리는 이겼지만 장군으로서 한 사람을 잃은 셈이다. 하지만 그는 곧 그 감정을 접어두었다. 지금은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었다. 그는 즉시 전군의 진군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제 장벽은 사라졌다. 조나라의 수도 한단으로 향하는 길은 열렸다. 모든 부대 전열을 가다듬어라. 진나라 군대의 분위는 순식간에 뜨거워졌다. 병사들은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온 보복의 순간이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왕전은 냉정했다. 그는 현에게 말했다. 이목이 사라졌다고 해도 조나라 군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여전히 저항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을 게다. 우리는 신속하게 하지만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는 선봉대를 조직해 조나라 군의 전선을 순차적으로 공격하게 했다. 예상했던 대로 조나라 군대는 혼란에 빠져 있었고 지휘 체계가 마비된 상태였다. 이목의 죽음은 그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고 누구를 따라야 할지 방향을 잃게 만들었다. 왕전은 본때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다. 모든 부대 진군 시작. 진나라 군대는 마치 폭풍처럼 조나라의 방어선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앞에는 더 이상 이목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없었다. 왕전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만 그의 눈에는 확고한 결의만이 빛나고 있었다. 전쟁의 다음 국면이 시작되려고 했다. 기원전 228년 봄, 진나라 대장군 왕전의 군영은 이목이 사라진 조나라 방어선을 바라보며 고요하지만 날카로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개월 동안의 팽팽한 대치가 끝나고 이제 움직임이 시작될 때가 왔다. 왕전은 막사 안에 앉아 한단으로 가는 길을 표시한 지도를 깊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오른편에는 오랜 친구이자 가장 믿음직한 부관인 현이 서 있었다. 드디어 때가 왔소. 왕전이 손가락으로 지도 위 한단의 위치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목이라는 거대한 버팀목이 사라진 지금 조나라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약해져 있다. 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만 장군, 저들은 아직도 수적으로나 지형적으로나 만만치 않은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다. 게다가 새로 임명된 조총과 안취라는 장수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왕전은 미소 지었다. 그 점이 바로 핵심이요. 조총은 조왕의 친족이라서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전장에서는 신출내기나 다름없음도. 안취는 용맹하다 하지만 이목처럼 전략적인 식견을 갖춘 장수는 아니지. 그들이 이목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왕의 큰 실수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막사 입구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다. 진나라 군사들이 칼을 갈고 화살을 정리하며 전투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는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들이 아직 이목의 죽음 충격에서 완전히 헤어나오기 전에 그들의 지휘 계통이 혼란스러운 사이에 단번에 찌르자 왕전은 현을 돌아보며 명령을 내렸다. 모든 부대 지휘관들을 즉시 소집하라. 작전 회의를 시작하겠소. 고지어 진나라 군영의 중앙 막사에서는 중요한 군사 회의가 열렸다. 왕전은 단상에 서서 각 부대를 이끌고 있는 지휘관들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제장 여러분, 오랜 시간 참고 기다려왔다. 이목이라는 장벽이 드디어 무너졌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나라의 수도 한단이 아직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그는 지도를 펼쳐놓고 작전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나는 선봉대를 3개의 부대로 나누어 조나라 군의 전선을 동시에 공격할 생각이다. 좌익은 현이 이끌고 우익은 장군 이신이 맡아주시오. 나는 중앙군을 직접 지휘하며 그들의 주력을 끌어낼 것이다. 젊은 장군 이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물었다. 장군님, 저희가 정면으로 압박하는 동안 별동대를 구성해 그들의 보급선을 차단하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은 생각이요. 그 임무는 장군께 맡기겠소. 하지만 절대 무리하게 깊이 들어가지 마시오. 아직도 그들의 세력 범위 아니니만큼 신중을 기하시오. 회의가 끝난 후 각 지휘관들은 자신의 부대로 돌아가 작전을 전달했다. 진나라 군영 전체의 전의가 충만해졌다. 병사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전투가 드디어 시작된다는 소식에 사기가 앙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진나라 군대는 본격적인 공세에 들어갔다. 왕전의 예측대로 조나라 군대는 이목의 죽음으로 인한 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새로운 지휘관인 조총과 안취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했고 명령 체계는 혼란스러웠다. 좌익을 맡은 현은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조나라 군의 동쪽 방어선을 맹렬히 공격했다. 그는 병사들을 독려하며 말했다. 적들은 이미 혼란에 빠져 있다. 그들의 지휘관은 경험이 부족하니 단번에 밀어붙여라. 현의 부대는 조나라 군대의 방어선에 깊이 파고들었다. 한편 우익을 맡은 이신은 더욱 과감하게 움직였다. 그는 기병대를 이끌고 조나라 군의 서쪽 측면을 우회하여 후방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의 목표는 조나라 군대의 보급선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왕전은 중앙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전황을 읽고 있었다. 그의 부관이 조총과 안취의 움직임에 대해 보고했다. 장군님, 조나라 군의 지휘관들이 서로 다른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조총은 후퇴를 주장하는 반면 안취는 정면 승부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왕전은 이 소식을 듣고 미소 지었다. 예상했던 대로다. 이제 결정적인 일격을 가할 때가 왔다. 그는 즉시 예비대로 대기 중이었던 정예 부대를 투입했다. 모든 공성 무기를 앞세워 그들의 본진을 직접 공격하라. 왕전의 명령이 내려지자 진나라 군대는 총공격을 시작했다.
전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조총과 안취는 서로 다른 전략을 고수하며 조나라 군대의 전력을 분산시켰고, 이는 진나라 군대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 현의 부대가 좌측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이신의 기병대가 보급선을 위협하며 조나라 군이 사기를 떨어뜨렸다. 왕전은 직접 전선의 최전선에 나가 지휘를 했다. 조총과 안취를 생포하라. 그들을 잡으면 전쟁은 끝난다. 그의 외침과 함께 진나라 군사들은 더욱 맹렬히 싸웠다. 조총은 전장의 혼란 속에서도 안취를 찾아 헤맸다. 안취 장군, 우리의 전력을 한 곳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안취는 이미 전의를 잃은 상태였다. 이미 늦었소. 진나라 군대는 이미 우리 방어선을 뚫었소. 후퇴하는 수밖에 없으소. 두 장수 사이의 갈등은 조나라 군대의 붕괴를 가속화시켰다. 결국 안취는 일부 부대를 이끌고 후퇴를 시도했지만 이미 진나라 군대에 의해 포위된 상태였다. 조총은 전사하려 했지만 그의 부하들이 그를 구출하려다 함께 포로가 되었다. 왕전은 전투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했다. 이제 한단으로 향하는 길은 열렸다. 모든 부대 수도로 진군하라. 진나라 군대는 승리의 기세를 타고 한단을 향해 진군했다. 길 연도의 마을과 성들은 큰 저항 없이 항복했고 조나라의 수도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한단 성 안에서는 혼란과 공포가 가득했다. 조왕천은 궁궐에서 전쟁 소식을 듣고 크게 동요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목 장군이 없자니 이렇게 쉽게 무너지다니. 그의 신하들조차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곽계는 여전히 조왕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 했다. 폐하,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저를 진나라의 사신으로 보내어 협상을 시도하게 하소서. 하지만 다른 신하들이 반대했다. 폐하, 곽계는 이미 진나라와 내통한 자입니다. 그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궁궐 안에서 신하들의 다툼이 벌어지는 사이 진나라 군대는 이미 한단 성을 완전히 포위했다. 왕전은 성 밖에서 포위진을 치고 공성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현이 왕전에게 다가와 보고했다. 장군님, 성의 방어가 생각보다 견고합니다. 정면 공격하면 많은 희생이 따를 것 같습니다. 왕전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시간이 많다. 성을 완전히 포위한 이상 그들이 스스로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는 이신을 불러 별도의 임무를 맡겼다. 장군, 성 주변의 모든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하시오. 그리고 성 안으로 편지를 쏘아 들어가게 하여 항복하는 자는 목숨을 보장하지만 저항하는 자는 모두 죽일 것이라고 경고하게 하시오. 이신은 즉시 명령을 실행에 옮겼다. 진나라 군대는 한단 성을 틀어지듯 완전히 포위했고 모든 보급품의 유입을 차단했다. 또한 화살에 편지를 매달아 성 안으로 쏘아보내는 심리전을 시작했다. 성 안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다. 식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했고 주민들과 병사들 사이에 불안과 공포가 퍼져나갔다. 조왕천은 궁궐에 갇힌 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자 성 안에서는 내부 분열이 시작되었다. 일부 장수들과 신하들이 조왕에게 항복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폐하, 더 이상 저항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진나라는 이미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식량도 바닥나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조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았다. 과인이 어찌 항복할 수 있겠느냐.
조나라의 왕으로서 그런 치욕을 어떻게 견딜 수 있단 말이냐.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진나라 군대의 공성 무기가 성벽을 마구 때려댔고 성 안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었다. 결국 성문을 지키던 일부 장수들이 스스로 문을 열고 항복하기로 결정했다. 어느 날 밤 한단 성의 동쪽 문이 조용히 열렸다. 진나라 군대가 즉시 그 틈으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성 안의 저항은 생각보다 적었다. 왕전은 이 소식을 듣고 본대를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모든 병사들에게 명령하라. 무고한 백성들을 해치지 말고 오직 저항하는 자만을 처리하라. 진나라 군대는 질서 정연하게 성 안으로 진입했고 주요 거점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조왕천은 궁궐에서 이 소식을 듣고 절망했다. 끝났구나.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자신의 최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곽계가 나타나 그를 말렸다. 폐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진나라에 항복합시다. 그래야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습니다. 조왕은 곽계를 노려보며 말했다. 내가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냐. 이목 장군을 모함하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 하지만 이미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한편 왕전은 궁궐을 직접 점령하기 위해 진군하고 있었다. 현이 그에게 다가와 보고했다. 장군, 조왕이 아직도 궁궐에 있소. 어떻게 하시겠소? 왕전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를 생포해야 한다. 하지만 궁궐을 무너뜨리는 과정 중에 그가 자결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는 이신에게 명령했다. 궁궐을 포위하되 성문을 부수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오. 궁궐 안에서는 마지막 남은 충신들이 조왕을 지키려 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결국 조왕천은 스스로 궁궐 문을 열고 나와 항복했다. 왕전은 말 위에서 조왕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조왕이시여, 그대의 항복을 받아들이겠소. 하지만 그대의 신하들 중에 나라를 그르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오. 조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곽계가 앞으로 나오며 말했다. 장군님, 저는 폐하에게 항복을 권한 자입니다. 어떻게든 보상해 주십시오. 왕전은 곽계를 냉랭하게 바라보았다. 내가 바로 그 곽계냐? 이목 장군을 모함하고 나라를 배신한 자? 곽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왕전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내 죄값은 후에 함양에서 심판받을 것이니 지금은 조용히 있거라. 이렇게 해서 조나라의 수도 한단은 함락되었고 조왕천은 포로가 되었다. 왕전은 성 안에 진나라의 깃발을 꽂고 모든 전투가 끝났음을 선언했다. 현이 왕전에게 다가와 말했다. 장군, 이제 조나라는 무너졌소. 하지만 공자가가 일부 잔존 세력을 이끌고 대지역으로 도망쳤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왕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미 큰 위협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이지. 그 일은 후에 내 아들 왕분에게 맡기겠다. 그는 주위를 돌아보며 전쟁의 결과를 바라보았다. 비록 승리했지만 전쟁의 비극적 측면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다. 현아, 이 승리가 값지게 만들려면 이 땅에 진나라의 법과 질서를 세워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것이 바로 장군이 항상 말씀하시던 진짜 승리가 아닙니까? 왕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한단 성을 바라보았다. 조나라의 운명이 끝나고 이제 진나라의 천하 통일 사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려고 하고 있었다.
하지만 왕전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이목이라는 명장에 대한 안타까움과 전쟁의 무게가 남아 있었다. 그는 이 승리가 갇히게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